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우리 학교 행정관리 담당관에서 학교 종사자들 인력 관리도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공원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이제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학교마다 그 학생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아니 우리 관내 경기도의 학교가 학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종사자 수가 거의 뭐 학생 수 대비 갖고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종사자 수가 그대로 많고, 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데는 종사자 수가 7%도 안 되는, 그러면 이제 결국 학교에 종사하신 분들이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적으면 그만큼 학교에 대한 그 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지금 의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매년 그런 부분에 조정 없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기획조정실의 행정관리 담당관에서 그런 거 처리하는 부서 아닌가요? 합니다. 저희가 이제 효율적인 학교 운영, 그다음에 인력 배치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학교의 규모에 대해 학교 학생 수나 이런 그 교육 규모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과도하게 많다거나 적은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벽지 시골 학교일수록 학생 수가 적잖아요, 당연히. 종사자 수는 여전히 많아. 그 옛날부터 이제 종사자 수가 고정적으로 있던 부분들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종사자 수는 안 줄어들고 그런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시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난데 종사자 수도 같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면 막 7%, 8%도 안 되고, 종사자 수, 학생 수에 비해서. 또 이 농촌학교는 거의 40% 이렇게 종사자 수가 그대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신지냐 여쭤본 거예요. 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또 우리가 학교 현실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나름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도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제 우리 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보면, 지원청들별로 보면은, 불용 예산이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을 불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전에 치밀하게 세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제 불용 그다음에 2월 예산이 경기도 교육청의 큰 예산 편성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본청도 그렇고 학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가장 그 불령이나 2월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주 원인이 이제 시설 사업이나 학교 공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교육청하고 아주 큰 차이이고, 현장에 이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이 그런 거 지적 좀 해야 되겠죠.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신설학교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지막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앙투자심사 제가 볼 때는 핑계를 많이 댄 것 같아요. 신설학교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근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 절차를 빨리빨리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행을 안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최대한 빨리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중투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투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분양 공고가 나와야 됩니다. 분양 공고가 나오면 제가 중투에 올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제가 아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린 것도 있지만 분양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자체적으로 학교 신설을 저희 자체 재원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네. 저희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도시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그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업체가 학교 부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고 제가 뭐 정확히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가 너무 많아.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학교를 신설을 해야 돼요.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땅 부지 사서 그대로 토목공사도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중투를 빨리 요청을 해서 학교 신설의 그 시기를 당기고 차질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늦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투가 늦게 통과된다고 중투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그 교육부의 국장님이랑 만나서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올라오면은 중투는 시간 얼마 안 걸린다 하더라고. 가부간에.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떤 경험을 했는데 과정을 한번 겪어봤는데 언젠가 우리 지원청의 그 과장님이 꽤 오래돼서 한 5년 6년 됐겠구나. 그 중투를 올려가지고 이제 통과가 안 되고 다시 반려가 됐을 경우에 교육부로부터서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못 올린다고 올리기 그냥 올려달라고 바로바로 올릴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는 그게 맞습니까? 그 페널티라기보다는 이제 재검토나 부적정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이제 페널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재검토로 나오면 그 요건을 보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리면 되는. 올리면 되죠. 네, 다시 뭐 요건 맞춰서. 근데 이제 부적정으로 나왔다. 그거는 올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 요건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부적정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중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올라가면 그런 이제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투자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체투자심사를 거쳐서 제가 스크린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 교육연구원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교육연구원의 이수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지원청들을 돌아보면서 이기 학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통계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연구는 왜 여학생들이 이기 학생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가 잘 돼야만이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 발전이 밑바탕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연구원에 한번 의뢰 부탁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갖지 않아 보셨나요? 현재 저희가 경기 지초학력 중단 연구라고 해서 그 말고 이기 학생. 네, 그 안에 이제 그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3년 동안 추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김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특성이 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 학생에 왜 여학생이 많은지 그 분포도가 왜 나타나는 건지 그 특성을 저희가 한번 좀 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확실해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나오면은 좋겠죠. 연구하셔서. 네. 네, 이상입니다.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이고요. 우리 아까 의원님
물어보셨더라. 그 장애인 생산 품목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한도라고 그랬어요? 재무계획관 신청서입니다.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그게 국가계약법에 5천만 원이라고 한정이 돼 있나요? 예,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알고 얘기하셔야 돼. 그거 5천만 원 금액 한정 없어요. 장애인 생산 품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네,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1% 이상 의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하되 예, 1% 이상이라는 얘기는 100%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한도 없어요. 국가계약법에 금액 한도. 우리 저 교육청만 그 조례가 그런 조례가 있나요? 그 중증 장애인 아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든 장애인 생산시설이든 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기업에 대한 건 5천만 원이 맞고요. 중증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건 한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교육청이 본청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구매력이 저조하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1%가 안 돼요. 네. 전체 물량에서. 물론 뭐 살 물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리라고 꼭 보지는 않는데 네. 제가 그 지원청에도 쭉 돌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생산품을 왜 구매를 해주려고 하죠? 그 근본 취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럼 알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서서 우리 교육청이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타 기관보다도 더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꼭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은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저 대변인 하실 때 저하고 약속한 거 있는데 기억나요? 예, 아마도 그 전반철 음식물 쓰레기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물이 그게 저 제작된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학교 혹시 활용 가능한 레시피 동영상 공모전을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했고요. 예. 12건 정도가 접수됐고 아. 11월 24일 날 예.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12건 중에 한 11건은 교육감 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노력은 다 같습니다라는 영상을 5분 물짜리, 3분 물, 1분 물 이렇게 세 가지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우선 유튜브에 영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또 영양조사 연수나 학교 수업 또는 식생활 교육에 사용하는 부제로 네. 이루어지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실질적으로 예. 아유 우리 난 기억 못 오신 줄 알고 이제 조금 오랜만에 혼 좀 낼라 했더니 영 기회를 못 잡겠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덕덕동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걸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요. 예. 아유. 조치로 열심히 제가 도의원 4년 차인데 모처럼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관심을 얼마만큼 갖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더디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이 우리는 관심을 갖고 향후 우리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우리 저 지구 온난화의 이기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 네. 부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지금 우리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협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교육연구원, 네, 연구원, 그 앉아서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혹시- 연구원장이 선 네, 혹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책상에서 많이 연구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물론 많이 수집은 하겠지만 네. 이제 보통으로 일상적으로 답이 현장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현장에도 자주 가신 거죠?
네, 그 연구 중에 현장에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연구는 거의 없고요. 이번 그러면 연구할 때만 문화적인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진 그 지역들이 특별히 있어요. 네, 저쪽에 그 시골 단위에 네. 거기를 가보시면 왜 기초 학력이 떨어진가 그 부분을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그 현장을 가보셨다고 치고 네. 예, 그렇게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진 곳에 가서 보면은 왜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분석이 됐습니까? 우선은 뭐 인프라의 부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력의 그 저하 문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학생의 특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진 부분이 연천, 포천, 뭐 동두천 이런 쪽에 이천, 여주 이런 그 백지들은 조금 떨어진 곳들은 도시 중심에서 네, 4% 이상이 돼요 학생 수에.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어저께 우리 동두천 양주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문화 가족이 많다. 네, 예, 다문화 가족들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들이 그 숫자에 포함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러나 다문화 가정도 우리 이제 식구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를 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교육기복과 관련돼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학습 격차 문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님